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모시게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부지런TV에 주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셨던 크리스탈 이수정님을 모시고 오늘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죠? 네, 정말 한 근 1년 만인 것 네, 같아요. 근 1년 만에. 그때 모 TV 방송에서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유명해지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조금, 네. 지금은 어떤 일을 좀 주로 하고 계세요? 지금은 주로 이제 유튜브를 전념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경제신문 코칭이나 네. 그리고 이제 돈 공부하는 독서 모임, 그리고 네. 주식 기초 강의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본인도 공부하시면서 해야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모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과 주식이 거의 알고 보면 비슷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정답은 없어요.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서 10가지, A부터 Z까지 공식이 있다. 사실 이런 건 없고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투자 철학에 대한 공부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투자 철학은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과 동업하는 거다라는 투자 철학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철학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제가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만의 그런 뿌리를 튼튼하게 두어야 그런 기초 공부들이 더 흡수력도 빠르고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냥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책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분들... 사실 네, 저도 그분들 거를 참고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졸리 대표님, 유명하시죠? 졸리 대표님의 왜 주식인가? 그리고 슈퍼개미 이제 주식 농부로 유명하신 박영옥님의 돈 일하게 하라. 이 두 권만 읽으셔도 어떤 철학을 갖고 해야 하는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주식을 하더라도 그냥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약간 급하게 덤벼드는 투기성 이런 거보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맞아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이수정님께서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2가지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책만 읽으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철학을,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세팅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들을 시작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 전에 제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 주라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요? 저도 부동산을 하는 분들한테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사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도 비슷한가 보죠? 네. 정말 그러면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합니다. 네.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그렇죠. 부동산을 투자를 해봐야 부동산에 있어서 성공을 하든 또는 실패를 하든 또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왜 실패했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도 비슷하다. 네. 정말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주식에서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자, 부동산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수정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과 네.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바로 딱 생각이 나는 건 네. 우선 투자 원칙이 네. 있어요. 확실하게.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성공률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죠. 워런 네. 버핏 또한 투자 원칙이 있어요. 정말 유명하죠. 네, 첫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네. 그리고 박영욱님 같은 경우에는 1등 기업에 투자해라. 가 원칙이고 졸리 대표님의 경우에는 절대 신용 쓰지 마라가 투자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본인만의 각자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있으면 시장이 오락가락해도 일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돈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 아무래도 확실히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가장 인내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 수익률에 네. 도달할 때까지 인내를 하냐의 그 싸움인데 그 일희일비를 하면 결국 지죠, 그 싸움에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서로 오. 비교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식 부분보다는 제가 부동산을 조금 더 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부동산도 일희일비하면 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팔아야지라고 하면 꼭 팔고 난 다음에 오르더라고요. 그쵸. 원래 이제 내가 팔고 나면 오르고 사면 내려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감하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경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쵸. 무슨 얘기인가 하다 보면은 다 얘기가 경제 현상 관련된 맞아, 부분을 맞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수정님도 되게 많이 경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도 전에 보니까 경제신문을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경제신문을 계속 꾸준히 보신다는 얘기인데 경제신문을 왜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건가요? 사실 심플해요. 꾸준히 봐야 그 투자 인사이트가 보이거든요. 그냥 뭐 일주일 본다고 한 달 본다고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좀 쌓아야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좀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꾸준히 읽기만 하시는 분들. 네. 활자를 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절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스크랩을 하셔야죠. 스크랩이 꼭 거창하게 스크랩을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가진 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스크랩을 통해서 그리고 뭐 용어 공부라든가 용어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네, 그쵸.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스스로. 네, 그러면 찾아보게 돼요. 그때부터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읽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세요? 나긴 나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경제 공부를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가 생기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시켜준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있었던 신문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하니까 네.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아무래도 증권면이거든요. 네. 오늘자 신문에 나왔을 때 보면 이런 백신 효과의 여행 레저 ETF가 날았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기사를 보고 투자를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호재 기사를 봤을 때 좀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호재 기사보다 오히려 악재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는 편이에요. 사실 거기서 진짜 투자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가 가장 저렴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호재 기사보다는 어디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지금 어떤 업종이 신문에서 나오지 않는지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어떤 업종이 안 나오는지. 네. 네. 그러면 거기엔 지금 돈이 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 지금 시장이 돈이 여기로 가고 있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보시면 상품 이름이 나와요. 타이거 뭐 ETF, 여행 레저 ETF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읽으시면 저걸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끝.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 근데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상품이 나오면 이거를 직접 찾아봐요. 찾아봐서 ETF다. 그러면 지금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지? 얘네가 왜 가장 비중이 높을까?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뭔가 악재 기사가 나왔을 때 똑같이 분석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백신 효과의 여행 레저 ETF 날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하고 관심 두잖아요. 그쵸.
부동산도 어디가 오른다더라 그러면 나 아. 관심 들고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평가된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오히려 찾아서 저도 저평가를 찾는 편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하게 왔던 게 아까 보니까 타이거 ETF 뭐 자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타이거 ETF가 뭐지라고 하고 찾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도 어떤 기사가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찾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그걸 다음에 이용하거든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모든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기 전에 그럼요. 내가 저평가를 찾고자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설명했는데 주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또는 또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너무 그러면- 많이 봤죠. 그럼 본인께서 느끼시기에 또는 본인이 경험하신 것 음.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제가 처음에 경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박유연 저자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를 좀 쉽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네. 최근에도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금리, 쉬운 경제, 그리고 요즘 환율, 쉬운 경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사실 금리를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야가 있죠. 뭐 금리, 물가, 금융, 환율 정말 많지만 결국 경제의 기본 축은 금리예요. 이번 뭐 옛날에 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 때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부터 건드립니다. 네, 금리를 먼저 내렸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지금 연준이 뭐 하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네. 얘기하고 있죠. 결국 금리예요. 그래서 이 금리를 이해를 하셔야 환율이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주식시장을 연결할 수 있고 부동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경제심을 읽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경제신문을 볼 때 지금 똑같은 감정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냐, 경제신문을 보는데 도대체 이게 신문을 읽는 건지 아니면 암호 해독하는 건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서부터 암호 해독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이게 글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는 기초적으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먼저 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금리를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금리에 따라서 지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